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교정학 법령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자, 함다울 교정학 법령집인데, 자, 이 법령집 속에는 쭉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보시면, 범조문 외에 그 밑에 관련 기출지문을 넣어놨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어느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맨 앞에 보시게 되면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목차를 펴보시게 되면요. 자, 2등분 해놨죠? 그 2등분 해놓은 위쪽을 보세요. 그 위쪽이 교정학 파트이고요. 자, 밑에 부분이 형사정책 파트입니다. 그런데 형사정책 파트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교정학 관련 법률을 위주로 해서 볼 텐데요. 기본 강의 때 다루지 않았던 법률들이 있습니다. 자, 그 법률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형집행법이 엄청나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 형집행법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목차 순서대로 강의를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페이지. 자,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 기준규칙입니다. 자, 2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파트인데요. 자, 먼저 제1조입니다. 자, 1조를 보시게 되면, 자, 그 세 번째 진한 색글씨 파트 나와 있죠? 자,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행영시설의 운영에서 올바른 원칙과 관행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밝혀놓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 규칙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아닙니다. 그냥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것 뿐이지, 각 국가에 대해서 구속력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제4조입니다. 자, 2조, 3조는 빠졌죠?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4조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1항이죠. 자, 이 규칙 제1부는, 자,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형사범이든 민사범이든 미결수이든 기결수이든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에게 적용될 수가 있다. 자, 진한색 글씨 나와 있죠? 피구금자 밑줄 그시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법률의 이 기준규칙의 적용 대상자는 피구금자, 즉 시설 내 처우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사회 내 처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보시게 되면 자, 이 규칙은 피구금자뿐만 아니라 사회 내 처우를 받는 자 등에도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보실 때는 그 밑줄 그은 말 있죠? 그 밑줄 그은 말들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줄 그은 부분을 위주로 해서 해설을 달아놓은 겁니다. 자, 기출문제 정리해 두시고요. 자, 오른쪽을 가보시면 제6조입니다. 6조, 제1항을 보시게 되면 자, 그리고 그 별표가 되어 있는데요. 별표 하나짜리는요, 한 번 출제가 된 것이고요. 2개짜리는 2번, 3개짜리는 3번 이상 출제가 되었던 표시입니다. 4개짜리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가장 별표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3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3개짜리는 무조건 깡그리 암기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 두셔야만 되는 거죠. 자, 1항을 보시게 되면 이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등 그 밑에 줄, 그 밖의 지위에 의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보시게 되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가볼게요. 피구금자 인종 등에 의해서 차별할 수 있으나 틀렸죠? 차별할 수 없습니다. 됐죠?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마치 맞는 지문 같아 보이는데 관련 법조문 자체를 출제자가 꼰단 말입니다. 어떻게 꼬는지를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 8조를 한번 가볼게요. 8조를 체크해 보시고 자, 상이한 종류의 피구금자는 성별, 영역, 연령, 범죄 경력 등 밑에 줄 분리된 시설이나 또는 시설 내의 구역에 수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 B, C, D가 나와 있는데 A, B, C, D를 묶으세요. 자, A, B, C, D 이거 묶으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줄 남자와 여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밑줄 그셔야 돼요. 진한색 글씨는 제가 한 것이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밑줄 그어야지 자기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죠. 자, B번에서 미결수와 기결수용자 밑줄 그시고 자, C번입니다. 채무로 인하여 수용된 자 됐습니까? 밑줄 그시고 민사피구금자는 그쵸? 형사피구금자 자, 민사피구금자 밑줄 그시고 형사피구금자 밑줄 그시고 자, D번입니다. 소년 밑줄 성년 밑줄 자, 그래서 분리 구금하여야
한다는 거죠. 됐어요? 다시 한번. 남자, 여자 찢어놔야 됩니다. 같이 붙여놓으면 사고 치는 거예요. 두 번째, 미결수와 기결수 찢어놔야 됩니다. 세 번째, 채무로 인해서 수용된 자, 민사 또는 형사 이런 사람들 찢어놔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소년과 성인 찢어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제8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 봐두시고 됐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제9조입니다. 제9조 1항을 가보죠. 1항. 취침 설비가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을 때 개개의 피구금자마다 야간에 방 한 칸이 제공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밑줄 그은 말 되어 있죠? 그쵸? 밑줄 그은 말이 의미하는 게 뭐죠? 우리 기본 강의 때 형집행법 배웠잖아요? 그쵸? 독고수용이라는 거예요. 독고수용 따라 쓰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볼게요. 방 한 칸에 2명 이상의 피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2명 있으면 사고 치는 거예요. 2명 있으면. 그쵸? 군 형법에 가보게 되면 개간죄 처벌합니다. 개간죄. 우리나라도 군형법에 개간죄가 있어요. 그쵸? 남자들만 군대를 가는데 남자들만 있다고 해서 사고 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자가 남자에서 성추행한다는 거예요. 성범죄를 범한다니까요. 웃기죠? 그것이 교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 이상이 한 방에 놓게 되면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싸움을 하게 되면 일방이 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싸움도 3명이 있으면 중간에 한 사람이 싸움을 말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 규칙에서는 적어도 몇 명 이상? 3명 이상 혼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2명 있으면 사고 치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게 권고사항을 내고 있습니다. 자, 쭉 받으시고요. 자, 12조를 갑니다. 12조. 자, 위생설비는, 자, 위생설비 밑줄. 자,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이런 지문도 있고요. 자, 이런 지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들러리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3조를 갑니다. 자, 밑줄근말 한번 볼까요? 계절과 지역에 따라 일반 위생상 필요한 만큼 자주 기후에 알맞는 온도로 목욕하거나 샤워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되 자 끊습니다. 끊었죠? 온대 지방일 때는 적어도 매주죠. 매주 1회 이상 밑줄 목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형집행법 배웠죠? 우리 형집행법에서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목욕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 됐고 자, 15조를 갑니다. 자, 피구금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하되 자, 밑에 줄 필요한 만큼의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런 지문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16조 한번 가볼까요? 16조를 보니까 자, 밑줄 한번 거놓은 지문입니다. 자, 두발 및 수염을 조발할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하여야 하되 즉 무슨 말이죠? 그렇죠. 이발 기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써놓고 있는 겁니다. 됐죠? 남자는 규칙적으로 면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됐고 이런 지문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형집행법에서는 이런 지문들이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형집행법에서는 두 발을 단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긴 해요. 근데 이 최저 기준 규칙에서는 기구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죠. 자, 17조 갑니다. 거기 사망을 보시게 되면 고딕체법원입니다. 정당하게 인정된 목적을 위해서 시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자, 박자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언제나 자신의 사복, 너무 눈에 띄지 아니한 의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언제나 허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형집행법은 그대로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예외정을 두고 있긴 해요. 형집행법이 약간 틀리다는 것도 봐두시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형집행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최저 기준 규칙에서는 형집행법과 어떠한 조문이 같고 어떠한 조문이 약간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해 두시면서 공부를 해 두셔야만 됩니다. 자, 넘어갈까요? 넘어가시면 자, 20조 갑니다. 20조. 자, 20조. 자, 2항을 가볼게요. 모든 피구금자는 필요할 때는 언제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 그 돼 있죠. 이 음료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마트에서 보는 콜라, 사이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로 하게 되면 드링크죠. 드링크. 그러니까 워러라는 드링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로 치면 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고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자, 21조 1항을 가보죠. 실외 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내 온도로 하여야 한다. 이것이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출제했는지 볼까요? 자, 실외 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매일 적어도 1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모든 피구금자 하면 틀려요. 뭐죠? 실외 작업을 하지 않은 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실외 작업을 하지 않은 이란 말을 빼면 틀리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출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요 말을 뺍니다. 이렇게 요 말을 가리면서 모든 피구금자는 매일 적어도 1시간 정도의 운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단 말이에요. 자, 요 말이 생략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1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1시간은 실내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형집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시간 이내라고 그랬어요. 1시간 이내. 여기서는 미니멈이죠. 최저 기준 규칙에서는 미니멈으로 1시간 이상을 줘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 형집행법에서는 맥시멈이죠. 맥시멈으로 1시간이 넘으면 안 됩니다. 1시간 이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시간은 겹치긴 하지만, 여기서는 미니멈이고, 우리 형집행법은 맥시멈으로 되어 있다는 거, 차이가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조 1항은, 체크를 해 두시고요. 체크를 하라는 말은요, 2번 이상 보라는 얘기예요. 자, 22조를 갑니다. 자, 22조. 고딕 처리가 되어 있거나 밑줄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건너뛰도 되는데 진한 색깔이든지 밑줄 부분 말들은 출제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1항을 가보죠. 모든 시설에는 상당한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자격 있는 의사의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렇죠? 1명 이상 밑줄.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1명 이상 의사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3항 체크하세요. 모든 피구금자는 자격 있는 치과의사 밑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1항은 뭐죠?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의사이고요. 3항은 뭐죠?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의사. 자, 그 다음 2항을 가볼게요. 전문의사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시설, 일반 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설비가 시설 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밑에 줄 간호 및 치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한 훈련의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유추해 봤을 때 기출문제 한번 가볼까요? 모든 시설에는 수술 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틀렸어요. 수술 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 지금 방금 22조에서 보았듯이 그런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여러분들이 현직에 가셔서 각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배치돼 근무를 해볼 때에도 의무과에 가보게 되면 수술 장비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수술 장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수술을 혼자 합니까? 그렇죠? 여러 명의 의료진이 필요한데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딸랑 과장 1명밖에 없는 거예요. 수술이 필요한 같은 경우는 외부 병원에 나갑니다. 외부 병원에 나가서 수술 받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도소 자체에서는 수술 장비가 없어요. 근데 피구금자 처우 최저 규칙에서는 그런 수술 장비조차도 관련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있는 것은 정신의학 의사, 정신과 의사, 그 다음에 치과 의사, 그 정도뿐입니다. 자, 23조를 가보죠. 여자 시설에서는 산전, 산후의 모든 간호 및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됐죠?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시설 밖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자, 그 다음 볼게요. 아이가 시설 내에서 태어났을 때에는 시설 내 밑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모가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아이를 분만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실을 출생증명서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출생지를 청주 여자교도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 받으시고요. 출제가 된 적이 2번 정도 있습니다. 기재해도 된다. 그럼 틀려요. 자, 건너가 볼까요?
자, 27절 갑니다. 규율 및 상벌. 자, 27절죠. 규율 및 질서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하나, 자, 엄정히 유지 밑줄 그시고, 자, 밑에 줄,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질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28절 가볼게요. 자, 어떠한 피고금자라도 시설의 업무를 부여받거나 규율 권한이 부여돼서는 안 된다. 자, 무슨 말이죠? 이런 조항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 1항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그렇죠. 피고금자에게 완장을 씌우지 말라는 거죠. 감투를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즉, 대장놀이 하지 말라고요. 대장놀이 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꼭 사고 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폭들에게 완장을 씌우지 않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모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폭동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 받으시고. 자, 동그라미 2항 가볼게요. 그러나, 이 규칙은, 자, 진한색 글씨, 직원의 감독하 밑줄, 감독하에 밑에 줄, 밑줄 그어놨죠? 자치에 기초한 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1항하고 2항을 잘 보셔야 돼요. 1항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떠한 피고금자라 하더라도 무슨 업무를 부여받거나 권한이 부여돼서는 안 된다라 하면서 2항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감독, 직원의 감독하에서는 예외적으로 둘 수도 있다. 이렇게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가볼게요. 기출문제, 필요한 경우에다가 밑줄. 자, 업무를 부여받거나 규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3년도 구경이란 말은 뭐냐면 구급 경력 채용을 말하는 겁니다. 경력 채용에서 줄이고 경자로 써놓은 거예요. 자, 됐고. 자, 30절 갑니다. 두 번 출제되어 있죠. 30조. 자, 1항입니다. 어떠한 피고금자도 밑줄 그시고, 자, 한번 가로입니다. 법률부터 가로입니다.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 가로 닫고 하고는, 자, 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밑줄. 무슨 말이죠? 그렇죠. 징벌도 법률이나 규칙에 의한 경우일 때에는 징벌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법률이나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징벌받아서는 안 돼요. 즉, 징벌을 부과할 때에도 항상 법률이나 규칙에 근거를 두라,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동일한 위반에 대하여 이중으로 징벌받지 않는다. 가로 열고 일사부재리 이렇게 써보세요. 일사부재리.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처벌받지 않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조항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죠. 2항 갑니다. 자, 피고금자는 자신에 대하여 주장되는 위반을 통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변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서는 징벌받지 않는다. 자, 항변할 적절한 기회 밑줄. 됐어요? 자, 항변한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아야지만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자, 됐고 31조입니다. 체벌, 암실 수용,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징벌은 밑에 줄, 완전히 금지 밑줄. 완전히 금지되어야 됩니다. 기출문제 가보시면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틀려요. 완전히 금지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32조 갑니다. 1항. 금치 또는 감식의 징벌은, 감식이 뭐죠? 감식, 음식을 줄인다는 거예요. 즉, 밥을 적게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형집행법 할 때 배웠어요? 형집행법에서 징벌의 종류에 나와 있던가요? 없죠.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있다는 거죠. 자, 금치나 감식의 징벌은, 자, 피고금자를 진찰하고 서면으로 그가 그러한 징벌에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 증명 밑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죠? 증명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증명을 못하면 부과해서는 안 되고.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금치나 감식의 징벌은 이라고 했을 때, 감식은 우리 형법에 없다 그랬어요. 여기는 있지만 감식의 징벌은 밑에 줄, 증명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질문도 나온 적이 있었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33절 가보죠. 33조. 자, 진한색 글씨, 수감, 연쇄, 찾고. 연쇄가 뭐나요? 연쇄. 이 연자가 이어질 연자. 그래서 이어진 사슬을 뭐라 그럽니까? 이어진 사슬?
그걸 연쇄라 하는 거예요. 연쇄.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무기수라든지 그 중범죄자들이 이 다리 양쪽에다가 그 소리가 나는 그 쇠사슬 있죠. 쇠사슬. 그걸 걸을 때마다 칙칙칙 소리, 바닥에 긁어지는 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해놓고 걷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을 연설합니다. 착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춘향이가 이몽룡이 이 춘향전 나올 때 그 성춘향 했던 것이 바로 착고예요. 착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나무로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 두 다리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구멍이 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여기 양쪽에다가 발목을 차는 거죠. 발목을 채우는 거. 이것을 착고라고 해요. 착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물쇠를 채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자물쇠를 풀면 여기 열려져 있어요. 여기 양등분 돼 있다는 양등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나눠졌다가 발목을 집어넣고 발목을 채웠죠. 그리고 나서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붙인 상태에서 자물쇠를 채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찾고. 물론 성춘향이 하나 더 있죠. 모기도 채웠죠. 모기도 채운 거 또 있었고 그랬습니다. 자, 구속법 등 보호장비는 결코 징벌의 수단, 징벌 밑줄 그시고 X. 이런 말이에요. 징벌에서 위에다 쓰시고 X. 징벌로 써서는 절대로 안 돼요. 특히 연쇄나 착고는 보호장비로도 써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보호장비로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자, 쭉 내려오시고 35조입니다. 35조. 자, 모든 피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자기가 속하는 범죄의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 규칙 밑에 줄 쭉 읽어보세요. 등 밑에 정당한 수단 및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설 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서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서면에다 밑줄입니다. 됐고, 자, 오른쪽을 한번 가볼게요. 자, 36조 1항입니다. 모든 피구금자는 평일에 소장이나 그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직원에게 청원 또는 불복 신청할 기회를 주어져야 한다. 이런 지문도 있고요. 나머지는 뭐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쭉 넘기셔서 자, 기출된 거 위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제가 될 만한 것은 기출된 거 위주로밖에 없어요. 자, 쭉 넘기셔서 자, 53조를 갑니다. 53조. 자, 53조 아주 출제가 잘 되었죠? 일단 조문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두시고 자, 남녀 피수용자를 함께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여자 구역은 되어 있습니다. 여자 구역은 밑에 줄 담당 여자 직원의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 됐어요? 됐죠? 자, 남자 직원은 여자 직원의 동반 없이는 여자 구역에 들어갈 수는 안 됩니다. 사망 체크. 자, 여자 피구금자는 여자 직원 밑줄에 의해서만 보호되고 감독되어야 한다. 이게 원칙이죠. 일단 끊으시고. 자, 그러나 남자 직원, 특히 의사나 교사가 여자 시설 또는 여자 구역에서 전문적인 직무를 행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죠? 자, 진한 색깔씩 보세요. 남자 직원, 의사, 교사, 전문적인 직무를 행하는 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인 직무를 행할 때에는 여자 피구금자가 있는 그 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남자 직원, 의사, 교사는 이런 사람들은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들어갈 수가 있다. 특히 여자끼리 싸움했을 때는 여자가 못 말려요. 여자끼리 막 머리 잡고 막 싸움합니다. 유력에 말릴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남자 직원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남자 직원이 그럴 때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의사나 교사도 들어갈 수 있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예외를 인정해두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특히 여자 수용자와 관련된 조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 형집행법 가서 여자 수용자와 관련된 법조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을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54조를 갑니다. 그 사망을 가보죠. 직무상 피구금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무기를 휴대해서는 안 된다.
자, 특별한 경우 밑줄 그으시고, 무기 휴대 밑줄 그으시고, 자, 무슨 말이죠? 특별한 경우일 때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무기를 휴대해서는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더구나, 무기 사용에 관한 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거 밑줄.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문 가지고 참 많이 꼬아서 출제를 합니다. 볼게요. 무기 사용에 관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훈련을 받지 아니한 직원은, 그쵸? 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지급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죠? 그 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특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말이 아니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무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무기를 주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것을 이렇게 가린다, 요것을, 요 밑줄 건 말을 이렇게 대체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서는 주어서는 안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절대로 줘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가볼까요? 밑에 줄, 필요시 지급할 수 있다? 틀려요. 필요시 X죠. 그래서 그 지문을 많이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많이 봐두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에서 58조 가보죠. 58조. 구금형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유사한 처분의 목적과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렇죠? 자유를 박탈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지.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조항이 나와 있고 63조를 갑니다. 두 번째 줄이죠. 500명 동그라미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래서 인원수도 나와 있죠. 권고사항이 들어와 있는데 이 조항이 형집행법도 반영되어 있죠. 그쵸? 자, 됐습니다. 넘겨가시고. 자, 71조 갑니다. 71조. 출제 많이 되었죠? 별표 치시고요. 교도 작업은 성질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고통 밑줄 X. 됐어요? 두 번째, 모든 수형자 밑줄. 수형자입니다. 수용자 아니에요. 수형자는 작업의 의무를 진다. 그래서 정역의 복무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적성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73조 갑니다. 자, 시설의 공장 및 농장은 되도록이면 당국에 의해서 직접 운영되어야 하고, 자, 당국에 의하여 직접 운영 밑줄 겁니다. 이것을 우리 배웠는데? 형집행법 할 때? 기본 강의 할 때 배웠는데? 이걸 무슨 작업이라 그래요? 무슨 작업? 직영 작업이죠. 자,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개인 계약자에 의해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항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 끝에 작업에 대한 통상의 충분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임금이라 되어 있죠. 근데 형집행법은 아니에요. 형집행법은 작업 임금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집행법에서는 작업 장려금제죠. 밑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옆에다가 CF 해놓으시면서 우리나라 형집행법입니다. 형집행법에서는 작업 장려금제를 인정하고 있지 작업 임금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비교하시면서 조문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4조입니다. 자, 2항을 가보죠. 직업병을 포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수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 밑에 줄 법률에 의해서 자유노동자에게 인정되는 것보다도 불리한 조건이어서는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웃기죠? 웃기죠? 이런 조문이 우리 형집행법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수형자가 일반 우리 근로자보다 어떤 조건들이 다 유리하고 능가해야 됩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걔들은 범죄자들인데. 근데 어쨌든 이 최저 기준규칙에서는 임금제를 취하고 있고 산업재해로부터 불리한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출제가 된 적도 있기 때문에 봐두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75조입니다. 1항을 보시면 하루 및 주당 최대 작업시간은 밑에 줄 법률과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해야 된다. 되어 있고요. 76조입니다. 76조 1항 체크하세요. 수형자의 작업에 대한 공정한 보호수 제도가 있어야 한다. 그거 돼 있죠? 자, 공정한 보호수 제도. 밑줄입니다. 제도가 있어야 한다. 자, 이 조항도 우리 형집행법하고 틀리죠. 그래서 작업 임금제를 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최저 기준규칙에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다가 이 조항은 작업 임금제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많이 틀리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런 조문도 나온 적이 있었고 기출문제 갑니다. 자, 수형자의 작업에 대한 수입은 원칙적으로 국고 수입으로 해야 한다. 국고 수입이다 이런 말 없어요. 그냥 공정한 보호제도가 있어야 한다고만 돼 있지 누구 수입이다 이런 말 자체가 없다는 것도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죠. 82조입니다. 82조. 출제 여러 번 되었죠? 1항입니다. 정신병자로 판명된 수용자는 교도소에 구금해서는 안 됩니다. 그쵸? 자, 교도소에 구금 밑줄 그으시고, 위에다가 X. 그쵸? 우리나라 어떻게 돼 있나요? 또라이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또라이들?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잖아. 그쵸? 일반 교도소에서 같이 생활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일반 교도소에 구금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정신과 의료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됐죠? 자, 기출문제 가볼까요? 정신병자로 판명된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교도소에 구금하되 틀렸어요. 자, 됐고. 자, 오른쪽에 미결 수용자 84조를 갑니다. 자, 2항이죠.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 피구금자는 자, 무죄 추정 밑줄 그시고 무죄인 자로서 처우 밑줄. 자, 그래서 미결 수용자에 대한 개념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85조 1항입니다. 자, 수형자와 분리 수용 밑줄. 그쵸? 미결하고 기결 찢어놔야 되겠죠? 그쵸? 분리 수용 밑줄 겁니다. 됐고. 그 다음 88조입니다. 88조. 1항을 보시면 사복 나왔네요. 사복 밑줄. 사복을 입도록 허용돼야 한다. 왜? 미결순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사복을 입도록 하게 합니다. 즉 어디 나갈 때? 재판 나갈 때. 아시겠죠? 자, 2항이죠. 죄수복을 입을 때에는 그 죄수복은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미결 수용자 옷 색깔하고 기결 수용자 옷 색깔하고 틀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결수 같은 경우는 이 살색깔이 살색이죠, 살색. 기결수 같은 경우는 녹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결수와 미결수의 옷 색깔도 틀리다는 거. 자, 89조를 갑니다. 자, 미결 수용자에게는 항상 작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기회가. 작업의 의무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자, 밑줄 하고 볼까요? 작업의 의무 밑줄.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어요. 근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회란 말은 무슨 말이죠?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뭐란 말입니까? 이것은 청원을 할 수 있죠. 청원이라는 말은 옛날 법률에 청원작업이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청원작업이라는 말보다는 법이 바뀌었죠. 신청입니다. 신청. 신청에 의해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형집행법도 그렇게 돼 있죠. 만약에 작업하기로 선택했을 때는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보수 지급 밑줄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됐고, 자, 오른쪽 94조, 자, 민사상 피고금자 갑니다. 자, 보시면, 세 번째 진한색 글씨, 이들에 대한 처우는 작업의 의무가 과하여질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서는 미결 수용자에 대한 처우보다 불리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지문도 있네요.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최저 기준규칙은 모두 끝났고요. 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조문들 위주로 해서 몇 번이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뭐 시험에 대해서는 뭐 거뜬합니다. 자, 그 다음 26페이지 형집행법 가볼게요. 형집행법. 자, 물론 기본 강의 때랑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 강의 때랑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1조는 별표입니다. 별표하지 마시고 1조는 체크. 왜냐하면 형집행법은 별표 3개짜리가 너무나 많아요. 거의 8, 90% 이상이 별표 3개짜리이기 때문에 별표하면 별표로 남발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1조는 그냥 체크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